안녕하십니까, 안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토공이 되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앞으로의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연양집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고 거의 이론적인 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쭉 설명 위주로 갔는데 여기에서부터는 토공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용어 정리 같은 것은 그냥 설명을 하고 계산 문제는 간단한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즉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는 미리미리 공식 같은 것은 암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초와 콘크리트까지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식의 경우에서는 본인이 설명하는, 즉 공식의 유도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결과 공식을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식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특히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토공이 되는데요. 자, 책에서는 제 1장이 되겠죠. 그죠? 자, 토공은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포괄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토목 시공의 시사적인 용어, 즉 용어 정리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토공량의 계산에 있어서는 2장에 나오는 건설기계와 연관된 복합 문제의 형태가 나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토공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건설기계를 투입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리고 몇 대의 건설기계를 투입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복합 형태의 문제를 나온다는 것이죠. 과거에서는 1장 문제, 즉 토공 문제, 건설기계 문제 구분해서 나왔지만은 지금은 1, 2장의 혼합된 복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한 토적 곡선의 성질에 따른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장에서는 눈여겨 공부해야 할 것이 토공량의 계산과 유토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핵심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가 토공인데 토공에서는 주로 용어 정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공의 계획에서는 여기에서는 토량의 변화율의 L과 C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공량 계산인데 이것은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공량 계산과 조금 전에 했던 토공계획과의 혼합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토 및 성토, 여기에서는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용어 정리, 예비 문제 위주에서 문제를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흙의 다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공식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탈면 보호공인데요. 이 부분들은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외워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용어 설명은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워야 할 것들이겠죠. 특히 이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공계획, 토공량 계산, 그 다음에 유토곡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1, 토공의 용어 정리에서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용어 정리가 11개 정도 나오는데요. 간단한 것들은 빼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준설인데요. 준설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절토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 절토는 흙깎기, 쉽게 말해서 땅을 판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준설은 땅을 파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자, 수중의 흙을 파내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중에서의 굴착을 준설이라 한다. 자, 굴착은 굴착, 즉 절토는 절토인데 수중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매립은 준설의 반대죠. 그죠? 자, 우리가 매립을 알려면 성토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토라는 것은 흙 쌓기죠. 그죠? 흙을 쌓는 것인데 매립이라는 것은 뭐냐? 수중에서의 성토다. 자, 요 두 가지의 용어 정리는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천이나 하천 제방이나 도로, 철도 등과 같이 상당히 긴 성토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천 제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면이 비슷한 모양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길죠. 그것을 축제라 그런다.
뭐 축제보다는 앞에 나왔던 준설과 매립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용토인데 유용토의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는 없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토를 해서 성토를 합니다. 흙을 파서 흙 쌓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용토라는 것은 흙 파기를, 즉 흙깎기를 했는 흙 중에서 흙쌓기에 이용하는 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절토한 흙 중에서 성토에 쓰이는 흙을 말한다. 이것을 유용토, 이용하는 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치장, 우리가 흙쌓기를 해야 되는 경우 흙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분에서 흙을 파와야 되겠죠, 그죠? 그 흙을 파오는 장소, 즉 다시 말하면 공사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는 장소를 토치장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치장의 반대말은 교재에 있는 토사장이겠죠. 그죠? 흙을 남는 흙을 갖다 버리는 곳, 즉 공사에 부적합한 흙을 버리는 장소가 바로 토사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공정규인데요. 자, 이것은 성토 또는 절토할 때의 기준 단면 행입니다. 기준 단면 행을 우리가 토공정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규준텔인데 이것은 우리가 토공 작업에 있어서 비탈면의 위치나 그 다음에 구배, 즉 경사를 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체나 노상의 완성도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보통 가설물을 기준테르라 그런다. 자, 여기에서는 용어들만 좀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축제각부의 명칭입니다. 축제각부의 명칭인데요. 자,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면은 자, 축제각부의 명칭이 그림이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이 축제죠, 축제. 자, 축제의 용어 정리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하천의 제방이나 철도, 도로 등과 같이 상당히 긴 성토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건 하천 제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이 축제인데, 자, 요 명칭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뚱마루인데, 뚱마루라는 것은 요 성분 빛이, 요것이 바로 뚱마루가 되었습니다. 뚱마루. 자, 뚱마루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탈머리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 성분 AB,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비탈이라 그러는데, 자, 비탈이라 그러는데, 자, 비탈의 윗부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B는 비탈머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C 부분도 물론 비탈머리가 되겠죠. 비탈머리가 될 거고, 자, 이 부분, 자, A 부분, 비탈에서의 아랫부분, 이게 바로 비탈 기설이 됩니다. 기설. 자, 물론 여기도 기설이 되겠죠. 자, 비탈 기설, 비탈 머리. 자, 요 성분 빛이, 요걸 우리는 보통 뚱마루, 천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간에 뚱마루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단인데요. 자, 소단은 다른 말로, 자, 턱이라 그러기도 한데요. 턱. 자, 요 부분, 요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소단 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연약지방 계량공법에 뭐 했습니까? 자, 제방을 이렇게 쌓았을 때,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 여기 바로 압성토였죠, 압성토. 압성토 설명할 때도 소단이라는 말 나왔었죠, 그죠? 소단. 자, 요거 소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탈면은 요 면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요. 이 아랫부분은 비탈기설. 그 다음에 이 성분 AB는 비탈, 이 B점은 비탈머리. 자, 요거는 윗부분. 자, 제방의 가장 윗부분. 뚱마루 천정. 자, 그 다음에 압성토 했을 때 요 부분. 자, 요것이 바로 뚱마루라 그런다 하죠. 자, 우리가 압성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 증가시킨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제방의 높이를 H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폭은 어떻게 됐었죠? 2H고 압성토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H죠. 그죠? 자, 과거에 했던 거, 연합계방선 했던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뚱마루다. 자, 요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토공의 안정입니다. 토공의 안정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안식각. 자, 건축에서는 뭐 휴식각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흙을 쌓아 놓을
때, 자, 우리가 흙을 이렇게 경사를 급하게 이렇게 쌓는다 싶시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풍화작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이 허물어지겠죠, 이렇게. 무너져서, 자, 이 안전상태에 됐을 때, 이 수평면과 자연경사각, 자, 이 자연경사각이죠. 자, 자연경사각이 이루는 각도, 이걸 바로 우리는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안식각.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흙쌓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각보다 어떻게 돼요? 작은 각도로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겠죠, 안정.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너질 거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각보다 각도가 작게 쌓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용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안정하게 쌓을 수는 없고, 자, 자연 안식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죠. 안정된 자연 사면과 수평면 간의 각을 흙의 안식각이라 한다. 그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탈구배인데요. 자, 비탈구배는 우리가, 비탈구배입니다. 비탈구배. 자, 우리가 청량에서 이걸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청량에서 이 경사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수직거리분의, 자, 수직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를 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 높이분의, 어떻게 돼요? 수평거리, 즉, 1대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보통 비탈구배라고 합니다. 비탈구배. 자, 파워포인트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흙쌓기에서는 1대 1.5가 되고요. 흙깎기에서는 1대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흙쌓기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흙깎기에서는 경사를 쌓기보다는 좀 급하게 한다. 어쨌든 간에 비탈구배, 비탈경사라는 말도 쓰는데요. 수직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 n은 1대 n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덥기인데요. 자, 더덥기 다른 말로 여성토죠, 여성토. 흙을 더 쌓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흙쌓기 공사를 할 때 공사 중의 흙의 압축도는 공사 후의 흙의 수축이나 지반의 심화되는 것을 예상해서 흙을 더 쌓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더덥기라 그러기도 하고 여성토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용어 정리는 쉽게 이해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성토 할 경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자, 우리가 비탈구배를 말할 때는 1대 n을 나타낸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쌓아야 할 계획된 지방고가 요 높이가 h라면은, 자, h라고 한번 칩시다. h면은, 자, 여기에 대한 수평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거리. 자, 요거를 우리가 m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대 스몰 m은 h 대 라지 m이니까, 결과적으로 m은 스몰 m 곱하기 라지 h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요거는 m은 스몰 m 곱하기 h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수평거리. 요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 청량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토 할 경사의 높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필요한 높이가 이 h인데,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의 치마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보다 흙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되면 여성토 할 높이는 이렇게 더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여성토 경사라 칩시다. 요 경사라고 치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됐던 거 1대 n보다 더 급해져야 되겠죠. 자, 요 줄어든 양을, 수평 방향으로 줄어든 양을 우리가 V라 그러면 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했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V가 될 거고요. 자, 요 높이 h는, 자, 줄어드는 양의 높이를 h 다시라 그러면, 자, 원래의 높이 이것을 우리가 라지 h 다시라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토할 경사은 어떻게 됩니까? 자, 높이 h 다시 대 어떻게 됩니까? m 마이너스 V가 되겠죠. 라지 m 마이너스 V인데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 앞에 것을 수직 높이를 1로 만들어야 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h-분의
m-v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요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높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폭도 줄어들겠죠. 폭도 이 폭이 여기 이만큼 높았는데 줄을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제방을 축제하려고 한다. 사용되는 헐거의 성질상 축제 후 일정 시간 후 제방의 상단 높이가 2m 줄어들었고 높이가 10% 낮아져 그림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토할 구배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완전히 심화가 되었을 때 요 그림이 자 제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높이가 20이고요. 자, 높이가 2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1대 m인데, 자, 문제에서는 이것이 1대 2라 그랬습니다. 1대 2. 자, 1대 2니까요. 자, 여기 이때 이 수평거리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죠. 자, 우선 쉽게 먼저.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1대 2는, 자, 다시 한번 쓰면요. 자, 1대 2는 높이 20대 x라고 할까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곱하니까 40m가 되겠죠. 요거는 40m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토할 경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노란색의 선이 여성토 경사라고 칩시다. 자, 문제에서는 수평으로 2m 줄어들었습니다. 상단 폭이 2m니까 됩니까? 양쪽에 1m씩 줄어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폭은, 자, 여기서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40m인데 됩니까? 1m 줄어들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9m가 될 것입니다. 39m. 요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래 처음에 성토해야 할 높이, 이 높이를 우리가 h-라 칩시다. h-. 그리고 줄어드는 높이를 우리가 small h라 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h-가 10% 줄어서 20m가 줄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h-0.1 h- 했는 것이 이것이 20m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해서는 원래 집안이 10% 줄어서 20m가 되었으니까 됩니까? 10% 증가시켰고 이것의 10%를 증가시켰고 이 높이가 22m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의 성표도 높이에서 10% 줄었는 것이 그것이 20m라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0.9 h-는 20m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h-는 0.9분의 20m니까 22.22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직 높이 분의 대 수평거리니까, 자, 수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 높이가 얼마예요? 22.22였죠. 그죠? 22.22 대 수평거리가 39인데, 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수직 높이를 1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과 이쪽을 22.2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대 어떻게 됩니까? 22.22분의 39 하니까 책에 있는 대로 1대 1.76이 됩니다. 1대 1.76이니까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이 2m 줄었지만 한쪽으로 따지면 1m고요. 자, 10% 줄어서 20m가 되었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치장의 선정 조건입니다. 자, 토치장이라는 것이 뭐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용어 정리에 있어서 나왔었죠. 그죠? 자, 어떻게 됐죠? 자, 공사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는 장소다. 뭐, 그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토치장을 어떤 곳에 해야 되느냐? 자, 토질이 양호해야 된다. 즉,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흙은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흙이어야 된다. 즉, 조립돼야 된다. 그죠? 자,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또 물론 토질 및 기초에 있었죠. 가장 좋은 흙은 뭡니까? 조립토인데, 그 중에서도 GW였죠. 그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량이 충분해야 된다. 즉, 성토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치장에서 흙을 싣기에
편리한 지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토 장소를 향해서 하향 구배로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가 좋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에, 자, 우리가 여기에 성토를 해야 된다. 성토를 해야 된다면은, 자, 흙을 위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낫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낫다는 거죠. 아무래도 운반하기가 쉽다. 그래서 성토 장소를 향하여 하향굽에 어떻게 돼요?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운반 도로가 양호하고 장애물이 적다. 장애물이 적고 유지가 용이한다. 물론 운반 도로가 불편하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운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수막 및 산붕괴의 우려가 없고 배수의 양호한 지형이다. 배수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토치장에서 흙을 파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이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위에도요. 기계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기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토치장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용지의 매수, 보상 등이 싸고 용이해야 된다. 아무래도 돈이 적게 들어야 되죠. 자, 이것은 몇 가지를 쓰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사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들은 똑같고 앞에 거 하나 용량이 충분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토사장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치장만 넣어서 공통되는 것들만 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이 토공계획입니다. 토공계획 중에서도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시공기면입니다. 이것은 시공에서의 기준면, 기준 단면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포메이션 레벨, 그래서 FL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개요를 한번 보죠. 시공기면은 시공하는 집안의 계획고인 최종 끝손질면이다. 자, 집안의 계획고인 최종 끝손질면이다. 자,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절토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아무래도 성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도로폭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도로폭이 될 것인데, 자, 이 단면 최종 끝선질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바로 시공기면이라는 거죠. 시공기면. 집안의 계획고인 최종 끝선질면이다. 자, FL을 쓴다 그랬죠, 그죠? 자, 포메이션 레벨인데, 자, 우리가 이 단면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이 시공기면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토량은 적은데 성토량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흙이 모자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토치장에서 흙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가 토공량이 최소가 된다.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흙의 움직이는, 토공에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 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토공량이 최소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이 되도록 배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치장이나 토사장이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절토량이 많거나 성토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에 토치장이나 토사장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반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연약지반, 산사태, 낙석이 있는 곳은 가능한 한 피한다. 왜? 연약지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지반 계량공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 랜드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옹벽을 설치하든지 어떻게든 낙석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되니까 이런 장소는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석굴착인데요. 암석굴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흙을 파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암석굴착은 일반적으로 공사 비용이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석굴착은 최소로 한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탈면 등은
흙의 안정을 한다. 우리가 안식각 했죠, 그죠? 안식각보다 더 경사가 급하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대 구조물이 적고 본면의 안정이 적어야 한다. 여기서 본면의 안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안식각보다 경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니까 거기에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갈끔 하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지의 보상이나 지상물 보상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른 일반 땅이다면은 자, 노란 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용지 보상, 즉 여기서 이만큼의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만큼의 땅을 보상해야 되고 빨간색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의 하루의 땅은 아무래도 좀 적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 여러 가지를 쓰라고 나오니까요. 좀 애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량의 변화인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개요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개요부터 한번 보죠. 흙이 자연상태의 원지반 토량으로 있을 때와 운반 중 느슨한 토량으로 있을 때, 다짐하여 완성 토량으로 있을 때에 따라서 단위 중량과 부피가 서로 달라진다. 즉 흙은 원지반 상태, 느슨한 토량, 낮은 토량으로 나뉘는데요. 자, 밑에 파워포인트에 그림이 있죠, 그죠? 자연 상태의 토량을 우리는 보통 봄바닥, 그죠? 원지반, 절토, 굴초 토량이라는데 이 상태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백호로 파서 덤퍼 트럭에서 실을 때, 즉 느슨한 상태로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에 와서 다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흙의 무게는 똑같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흙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량의 변화율인데요. 자, 토량의 변화율은 L과 C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흙의 상태에 따른 최적비를 봄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L과 C로 표시하는데 이 L과 C를 우리가 토량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잠깐만 좀 더 설명드리면은 자,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땅을 판다 싶시다. 이 땅을 팠을 때 이 부피가 10m 삼성이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파서 우리가 덤프트럭에 실었다. 이렇게 덤프트럭에 실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10m 삼성보다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흙을 여기 와서 다졌다고 칩시다. 성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롤러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지니까 이것이 10m 삼성보다 적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적어지지 않고 암 같은 경우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토량의 변화율인데 L과 C인데, 자, 봄바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봄바닥분에, 자, L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루즈죠, 루즈. 느슨한. 루즈니까 어떻게 됩니까? 봄바닥분에 느슨한 토량이 된다. 자, 느슨한 토량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부피라는 거죠, 부피. 메타 삼성이 되겠죠, 메타 삼성. 자, C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봄바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봄바닥분에 자, 메타 삼성이 되겠죠. 봄바닥분에 자, C니까 컴팩트가 된다죠. 자, 다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지? 완성토량이 된다는 거죠. 완성토량. 자, 완성토량. 자, 메타 삼성이 되겠죠.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봄바닥으로 기준을 했다는 거, 그거 하시면 쉽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것이 굴착 토량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 운반 토량이 될 거고요. 이것이 성토 토량인데, 자, 굴착 토량은 또 용어가 들어가지 있죠. 원지반. 그 다음에 봄바닥. 그 다음에 절토. 뭐, 흙깎기,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운반은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토량. 다른 말로, 흐트러진 토량. 뭐, 이렇게 죠. 그죠? 성토는 어떻게 됩니까? 다진 토량. 뭐, 완성 토량.
자,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는 자연 상태가 되죠. 자연 상태. 자연 상태.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측정에 의한 토량의 변화율인데요. 자, 이것은 C는 뭐냐? 자, C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마 2분의 감마 1인데, 자, 감마 2가, 자, 우리는 감마라는 것은 단위 무게니까 됩니까? 우리가 토질물 기초에서 했듯이, 단위 무게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는 부피 V분의 무게 W였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부피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단위 무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뒤바뀐다는 거죠. 즉, 이 감마1이 본바닥 상태의 흙의 단위 무게가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성토후나, 그 다음에 몰드, 자, 공시체 몰드의 건조 단위 무게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요 단위 무게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서 한번 더 산수적인 문제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토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본바닥 L 곱하기 본바닥 토량이 되죠. 왜? 여기서 나눠줬으니까 이거 한번 곱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성 토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C 곱하기 본바닥 토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본바닥이 있고요. 본바닥. 자, 본바닥 토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느슨한 토량이 있고요. 느슨한 토량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완성 토량, 다짐 토량이 있다고 칩시다. 완성 토량. 자, 완성 토량, 다짐 토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토량에서 느슨한 토량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느슨한 토량은 어떻게 되고 했죠? L 곱하기 본바닥이겠죠. 그죠? 저 본바닥에다가 곱하기 L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성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 토량은 어떻게 되냐? 본바닥 토량 곱하기 C겠죠. 그죠? 자, 이것이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C를 하면 됩니다. 자, 반대로 갈 때 그러면 느슨한 토량에서 본바닥 토량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토량. 자, 본바닥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1로 가고 L 1로만 나눠지는 거가 되네요. 느슨한 토량 나누기 L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어떻게 돼요? L분의 1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갈 때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본바닥 토량이 1로 가면 곱해주고 C는 1로 오면 나눠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C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바닥 토량은 완성 토량 곱하기 C분의 1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토량 곱하기 L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느슨한 토량과 완성 토량의 상관관계인데,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의 막바로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매개 변수가 항상 뭡니까? 본바닥을 했기 때문에 본바닥으로 왔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공부를 조금 하면 이건 막바로 옵니다. 근데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바닥으로 온다고 생각합시다. 본바닥으로. 자, 여기에 본바닥이 있다. 자, 본바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 토량이 본바닥 토량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C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C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요거하고 같이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 본바닥에서 느슨한 토량 갈 때, 본바닥에서 느슨한 토량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L을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성 토량에서 느슨한 토량에 가려면은 본바닥 토량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개 변수가 뭐였습니까? C분의 1이 있었고, L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C분의 L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완성 토량에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완성 토량에서 C로 나눠지니까 본바닥 토량이 됐죠? 다시 본바닥 토량에다가 L을 곱하니까 느슨한 토량이 됐죠. 그죠? 자,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반대로 올 때는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L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C를 곱하니까 됩니까? L분의 C. 자, 이것이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C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자, 요 그림은
자,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조금만 책을 한 2번 정도만 보면은 막바로 L분의 C나 C분의 L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5분 시간에서는 이것을 이해한다는 개념에 의해서 항상 본바닥을 거쳐서 간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뭐였죠? 이것은 무게 문제가 아니라 부피의 문제였다는 거, 부피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